예,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80페이지 손해배상. 요약집을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약집 몇 페이지가 나와 있느냐? 거기 54페이지 5절부터 들어갑니다. 5절.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나와 있어요? 예, 이 파트는 손해배상 업무 분야 설정인데, 자, 칠판 보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 개공이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건물을 샀는데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손해 얼마 발생했다 그랬어요? 1억 2천. 그죠? 계속 풀려. 그죠? 1억 2천 발생했다 그러면 개공 얼마까지 손해배상을 져야 돼? 1억 2천 전액 져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보증 들고 영업을 하랬죠? 자,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1억 보험 들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일단 을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나머지 2천은 개공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줬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있어요. 자, 이 단원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54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나와 있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이 해놨죠?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개공하고 또 고용인. 무엇과 관련된 고의 과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하고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고의나 과실은 고의라는 것은 일부러 손해 끼치는 것이고 과실이라는 것은 부주의 때문에 손해 끼친 걸 말하죠. 그럼 개공이 자 고의가 됐건 과실이 됐건 손해 끼쳐야 되죠? 자 그러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그럼 이제 과실 범위가 문제인데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야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느냐 중요한 문제죠. 그럼 여기서 과실은 구체적 과실이라고 했어요? 추상적 과실? 추상적 과실. 경과실이라고 했어요? 중과실? 경과실. 추상적 경과실입니다. 됐죠? 근데 무엇과 관련된 고의 과실이라고 했어요? 중개행위. 그럼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 공부하라 그랬죠? 그럼 무료 중개행위는 여기서 중개행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중개행위냐 아니냐 판단은 개공 주관으로 판단합니까? 객관적? 객관적. 이거 다 판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물건 자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개공이 사라고 거짓말을 했어. 산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자기가 가지고 날렸어. 자기가 갖다 주마 그러고. 금전을 편취한 거죠? 네. 이것도 중개행위로 봐 안 봐?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 교재 기억, 니은, 티귿 묶어놓으세요. 기억이 다 판례들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말, 기준 판례. 니은이 금전을 편취했다는 말. 그럼 편취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죠? 네. 근데 판례에서는 중개행위로 봐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상 중개행위도 중개행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그랬어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자,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사무소를 빌려줬다는 소리죠? 네. 자,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A 개공이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개월 휴업하면 휴업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친구 B가 알았어요. 여기가 다른 사람인데요. 그러면 사무소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B가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 얼마 끼쳤어요? 1억 가정을 해봐. 그럼 피해자는 직접 다른 사람 B에게 1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무소 주인도 책임을 져라, 지지 말라. 그럼 여기도 직접 1억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B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책임, 무과실. 무과실이에요, 무과실. 자, 그래서 손해 끼친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과실 책임.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 범위가 어디를 말해요? 자,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요. 그러면 다른 개공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네. 무등록업자도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무등록업자도 될 수도 있고. 또 일반인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 됐죠? 그리고 이제 고용인이 사고 쳐도 개공하고 연대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네. 이걸 무슨 연대? 연대. 자, 그 다음에 양가를 2번 보세요. 두 번째가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가 발생해야 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손해라고 무엇을 박았어요? 재산상. 그러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오로지 무슨 손해? 재산상. 그러면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돼? 피해 의뢰인 쪽에서 집니다. 그러면 갑을 A 중에서 누가 입증해야 돼? 저기서 을. 입증, 손해도 입증해야 하고 누구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는가? 다 입증해야 되죠? 인과관계까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번하고 2번 사이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든 사무소 제공 때문에 발생해야 되죠? 다른 원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립 요건 세 가지.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손해를 입증했으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냐? 이게 중요하죠? 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3년하고 10년. 그럼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청구하는 것은 몇 년? 3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뒷페이지 5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어요. 자,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는 몇 년? 3년.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는 몇 년? 3년.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에 보면은 보증 설정 의무 나와 있어요. 자, 업무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업무 개시 전. 자,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이거 알아야 되고. 그러면 또 추가로 알아둘 게 뭐 알아야 돼요? 자,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되죠? 보증 설정 방법 알아야 되죠? 신고 절차 알아야 되죠?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금액은 법인 개공은 얼마 보험 들어야 돼요? 2억 원 이상. 자, 분사무소는 얼마? 1억 원 이상. 자,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자,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입니다.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자, 나머지 특수법인은 얼마? 2억 원 이상.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지역농협이 보험 1,000만 원 들어가는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와? 중개사법 시행령입니다. 중개사법 시행령. 이건 농협협동조합법이 아니에요. 자, 보험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중개사법령에서 나와. 그러면 지역농협은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고 이거 있죠? 그건 어디서 나와? 그건 농협협동조합법. 그러니까 농지 매매 임대차 중개한 것은 농협협동조합법이 나온 거고, 보험 1,000만 원 들어간 것은 어디서 나와? 공인중개사법 시행.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할지 지역산림조합은 2억이라 그랬죠? 그럼 왜 2억이에요? 일반 법인을 준용하니까. 일반 법인을 준용해서 그래. 됐어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 그 다음에 자, 법인인 개업공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들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1억 원 이상. 됐어요? 자, 그러면 보증 설정 금액은 끝났고, 자, 방법은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있어요?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있고 또 공제 가입하는 방법 있죠? 공탁하는 방법 있죠? 셋 중 하나 선택해서 가입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 4번. 자, 신고서에다가. 그 다음에 공제 가입하면 공제증서 4번. 공탁 가입하면 공탁증서 4번. 그럼 신고서에다 이 증빙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그럼 이때도 신고 청약할 수 있어요? 네. 어떤 경우? 자,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험 들었다고 통보해 주는 거 신고 청약할 수 있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 요약집에 양가로 4번이 그 내용이에요. 신고를 해야 되고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청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한번 볼게요. 양가로 5번이 뭐냐면 변경입니다. 변경. 자, 철판 봐보세요.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새로 공제를 가입해야 되죠. 네. 그러면 변경 신고서에다가 보험증서, 새로운 보증증서 사본 갖춰서 이때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때도 신고 정리할 수 있죠? 네. 그럼 언제까지 변경 신고해야 돼? 보증은 효력 있는 기간 중. 자, 효력 있는 기간 중 동그라미. 자,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말은 보험이 끊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그거 흔들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보증보험에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다 돼가, 안 돼가? 그러면 이것도 끊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자, 만료일 동그라미. 재설정은 만료일. 근데 거기 제목 옆에가 보증보험하고 공제만 나와 있죠? 네. 무엇은 빠져야 돼? 공탁제입니다. 공탁 X라고 적으세요. 공탁에서 재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공탁에서 재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려. 자, 반드시 기억할 것이 공탁은 재설정이란 말이 안 들어가. 왜? 공탁은 그냥 맡겨놓는 거죠. 네.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료 내고 기간 정해놓고 보험 드는 거죠. 네. 흔들면 안 돼.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자, 공탁금 회수 제한 밑에다 적어. 폐업하고 사망. 자, 폐업하고 사망할 때는 몇 년간 회수할 수 없다? 3년. 3년.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양가로 7번. 자, 업무보증 설정사항의 설명 및 교부문 나와 있죠? 네. 그럼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류, 보증관계 증서사항은 일반 교부를 해서 쌍방. 쌍방. 그래서 이제 거기 첫째 줄. 중개가 완성돼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 동그라미 이게 쌍방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자, 보장금액, 기관 및 소재지 기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라 그랬죠? 네. 그럼 아까 이거 하면 어떤 주제? 100만 원이요, 카드. 아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적었죠? 이게 100만 원이야. 업무정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보증금 지급 절차 나와 있죠? 교재로 보세요. 자,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의뢰인. 그럼 보험회사에다가 직접 지급 청구를 하는데 손해배상 합의서, 판결문, 사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 인락조서죠? 네.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하죠? 네. 얼마 범위 내에서?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증 변경 시 보증금 지급 기관. 이것도 까딱 잘못하면 틀리는데 잘 봐보세요. 처음에 중개 행위를 할 당시에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손해를 알고 보니까 공제로 바뀌어 있네. 손해를 알고 보니까. 그럼 어느 보험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중개행위를 할 당시.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요. 중개행위를 할 당시 동그라미 쳤어요. 중개행위를 할 당시. 중개행위를 뭐다? 할 당시. 손해 발생 시점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 그죠. 중개행위를 할 당시. 중개행위를 뭐다? 할 당시. 중개행위를 뭐다? 할 당시. 중개행위를 뭐다? 할 당시.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소멸시효 아까 몇 년? 3년. 자, 4번 지급 후 재가입 보존. 자,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으로 손해봤던 며칠이네? 15일 동그라미. 보증보험과 공제는 다시 가입 동그라미. 공탁은 보존 동그라미. 지급액을 부족한다 그랬어요. 부족액. 부족한 금액만큼 보존. 이해됐어요? 예, 그거 흔들면 안 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론 계략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문제 들어가 봅니다. 자, T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몇 페이지를 봐주셔야 되냐면 거기 182페이지 62번. 자, 62번 보고 있어요? 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하고 업무 보정에 관한 설명 좀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다 틀려서 판례해야 한다. 자,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는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 맞습니까? 네. 자, 보증 설정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맞고. 2번.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 할 때는 며칠이네? 15일이네.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 지급액.
부족하게 된.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두 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3번.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도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해서. 그럼 이제 그 뒷지문이 중개행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중개행위가 돼, 안 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횡령도 중개행위로 봐, 판례에서는. 그렇죠? 예,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배운 것은 알선이 중개잖아요. 뭔데? 그다음에 4번. 개공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사고 치면 민법상 손해배상이랄지 다른 법상 문제지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은 개공 등이죠, 등. 개공이나 고용인들이 사고 쳤을 때. 됐어요? 네. 그 말이고. 자, 보종이 고의 동그란 고의. 고의로 손해를 입혔어. 그럼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아? 저요. 연대 책임지잖아요. 연대 책임. 보존이 사고 쳐버리면 고의 등 과실은 연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무슨 책임? 연대 책임.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63번.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에 관한 기술적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개공 후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자, 이 질문은 뭐가 틀렸어요? 한한다가 틀렸잖아요. 왜 한한다 틀렸어요? 네, 칠판 봐보세요.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죠? 사무소를 빌려준 경우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야 하네. 또 고용인의 고의 과실도 손해배상 있어? 네. 근데 여기는 오로지 개공 고의 과실에 한한다. 한한다가 틀린 거지. 자, 성립은 사무소 빌려줘갖고 사고 터질 때도 배상 책임. 직원이 사고 쳐도 손해배상 책임. 개공이 사고 쳐도 손해배상 책임. 그럼 뭐가 틀렸어요? 한한다.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자, 개공이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하고 업무를 하던 중 의뢰인에게 손해했죠. 공탁 기간에서 손해배상 했죠? 개공은 며칠이내 보존? 15일. 맞고. 자, 개공이 기간 만료로 보증 재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 등록관청에 신고. 맞았어요? 네. 맞고. 자, 개공은 보증 설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자, 개공은 얼마까지 해야 돼? 전액. 손해 난 만큼. 주어를 잘 봐야 돼. 개공 그러면 전액. 됐어요? 보험회사 그러면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네. 이렇게 들어야 돼. 자, 모든 개공은 보증 설정한 방법은 똑같다. 맞았어요? 네. 확실해? 네. 같죠? 보증 방법이 뭐예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어떤 개공이든 저 셋 중 하나죠? 네. 그래서 동일하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63번은 몇 번 정답? 1번. 자, TP 넘어가 봐요. 자, 65번 문제. 네, 65번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거 사무소 빌려준 거. 이 문제인데 하나씩 분석할게요. 틀린 걸 골라라. 개공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사무소 빌려줘도 손해배상 책임 문제 발생하죠? 네. 맞고. 2번. 다른 사람이란 무등록업자. 맞습니까? 네.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네. 맞아요? 네. 다른 사무소 개공.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 맞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의뢰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개공하고 다른 사람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무슨 연대? 부진정. 개공하고 다른 사람 연대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4번. 개공이 고용한 고용인 업무상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공은 고용인과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습니까? 네. 고용인이 사고 쳐도 개공하고 연대 책임지죠? 네. 맞고. 사의 경우 피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고용인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이 질문은 맞아요? 틀렸어요. 자, 직원들이 돈이 많아도 먼저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67번. 개공 후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걸 골라주세요. 타당하지 않는 거. 타당하지 않는 거. 자,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10일 이내 보증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증빙 설정을 신고 맞았어요? 틀렸어요. 보증은 언제까지? 네. 업무 개시 전. 15일이 아니라 업무 개시 전. 보험은 언제까지 들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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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개시 전. 2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 이상 설정해도 맞으세요? 네. 맞고. 자, 중개법인의 보증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 맞죠? 네. 지역농협은 1,000만 이상. 맞아요? 확실해? 네. 정말로? 네. 후회 없어요? 네. 보증기간 만료에 대한 재설정은 당해 보증기간 만료.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1번. 1번. 자, 68번 문제. 자, 개공 후 손해배상 책임하고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손해배상 책임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거래 당사자. 맞았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을이라 그랬죠? 네. 피해자가 입증을 해. 2번. 자, 거래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몇 년?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몇 년? 10년. 맞고. 3년,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업무 보증 방법으로 공탁한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을 공탁을 해야 한다. 맞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주 좋아. 왜 3억이 나와, 거기서? 아, 그렇게 해서 아주 좋았어요. 괜찮아요. 하여튼 내가 지구를 떠나고 싶어. 알겠어요. 1억 1억. 공인중개사인 개공 얼마? 1억. 맞습니다. 4번. 개공이 업무 보증 방법으로 공탁한 경우에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사마트 1년이요, 3년? 3년. 이게 틀렸고. 자, 개공은 업무 중이라도 보증 변경할 수 있어? 있어요. 아까 효력 있는 기간 중 변경 가능하죠? 네. 효력 있는 기간 중 이렇게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정답? 4번. 4번. 자,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손해배상 파트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지문 때문에 속아서 자주 틀려. 그런 것만 조금만 잡아주면 금방 올라가. 이해했어요? 자, 70번.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이 조치할 사항이다. 타당한 걸 골라라. 1. 기억. 법인 개공이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자, 보험은 언제까지? 업무 시전. 맞고. 니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한 등록 맞아요? 7일. 10일이 아니라 뭐다? 7일. 디귿.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5일 내에 협회 등록해야 한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협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5일이라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이해되셨어요? 협회 가입할 거예요? 자, 지금 정신 없어. 이미 가입 이게 의미가 없고. 자, 리을.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적하고 올 때는 10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맞아요? 전이요, 이내요? 이내. 10일 이내. 이내란 말은 사후. 전이 아니라 사후. 전이 아니라 사후. 사후 신고. 자, 밈. 개공이 보조원을 고용할 때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업무 개시 전. 고용신고를 말해요. 고용신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이건 이제 전범위 문제죠? 네. 기간. 전범위 기간 문제잖아요. 기간. 기간 문제. 이해됐어요? 예. 치기 쉽죠? 뭐 이게 어려워? 자, 기억이 정답. 자, TP 넘어가세요. 71번. 71번 보고 있습니까? 네. 예. 개공 후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중개업 휴업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됐어. 그러면 휴업기간 중으로는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맞아요. 왜 맞아요? 지금 방금 배울 때 우리가 만료일까지 재설정 신고하라고 했어, 안 하고 있어? 근데 왜 그게 맞아? 그렇죠. 이건 국토교통부 해석이 해석. 법 조항은 아니고 해석인데
자, 이거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기간? 휴업기간. 이제 다 맞춰. 자, 여기에는 무슨 기간? 보증 설정 기간. 자, 그러면 여기서 보증이 만료될 수 있잖아요. 그럼 배운 대로 하면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일을 해야 안 해. 그러니까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언제까지? 업무기일전. 제기하기 전까지만. 이제 국토교통부 해석이에요. 그래서 1번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2번 지문 들어갑니다. 자,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는 때는 보증금액 1,000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지역농협이 보증보험 가입해서 보험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맞고. 3번. 개공이 중개 완성 시 쌍방에게 설명할 업무보증 관련 사항을 하는 보장기간. 자, 몇 년 보험 들었냐 설명해야 되죠? 네. 보장 금액 설명해야 되죠? 네.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한 그 소재지 맞습니까? 네. 맞아요. 4번. 개공 후 중개 행위 시점 보증기간하고 손해 발생 시점 보증기간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어디다가 손해배상? 중개 행위 시점. 아까도 얘기했죠? 네. 손해 발생 시점이 아니라 중개 행위. 중개 행위.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보증기관에서 개공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했죠? 네.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정답? 4번. 자, 72번. 개공 후 업무보증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자,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가입한 개공으로서 보증기간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 설정하고자 할 때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해도 맞아요? 네. 틀렸어요. 공탁은 빠져요. 자, 재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공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공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네. 재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공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네. 만료 이름 맞죠? 네. 공탁 먼스? 자, 이렇게 했는데 또 틀리고 나오면 안 돼. 자, 공탁한 개공이 폐업한 경우는 3년 동안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지만 사망한 경우는 즉시 회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자, 사망할 때도 몇 년? 3년. 그렇지. 즉시가 틀렸네. 자, 업무보증 변경 설정 신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할 서류는 변경 설정 신고서하고 새로운 보증관계 증서 사본 맞습니까? 네. 맞죠? 아까 변경 신고도 공제로 바꿨으면 공제증서 사본 제출하면 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 만료일이에요? 효력 있는 기간 중. 자,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중간에 바뀌는 것은 효력 있는 기간 중. 그죠? 그죠?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일. 자, 흔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 보증을 변경 설정한 경우에 보증기관에서 보증 사실을 등록관에 직접 통보해서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변경 신고 하회한다가 틀려봤죠? 변경 신고 하회한다가 아니라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몇 배 정답? 3번. 자, DPA 넘어가세요. 자, 75번을 먼저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개공이 몇 개 분사무소를 설치했어? 4개. 4개. 그러면 자, 이 법인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6억이죠. 왜? 분사무소 4개 4억에다가 주사무소 6억이 딱 나와야 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동시에 경매, 상담 및 매수 신청 대리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것도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매수 신청 대리 경매 보험 들어야 돼. 그럼 얼마야? 똑같아?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도 보험 금액이 똑같아?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아? 여기는 똑같아요? 뭐 젓가락 두 짝이 똑같은 게 아니고. 자, 그거 봐드릴게요. 이제 아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여기 어디를 봐주셔야 되냐면 1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집 137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자, 거기 보면 왼쪽이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이고
오른쪽이 매수 신청 디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보면 보증 설정 금액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얼마? 1억. 법인 얼마? 2억. 분사함수 얼마? 1억. 그럼 매수 신청 디일이도 보증 설정 금액이 같죠? 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러면 법인은 아까 6억이니까 여기는 얼마? 또 6억. 또 6억 드려야 되잖아요. 네. 합하면 얼마? 10이요. 12억. 문제가 그거잖아요. 합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매수인증 대리 같이 겸업할 수 있잖아요. 중개업 하면서. 그럼 보험 2배로 들어야 돼. 2배로. 딱 2배. 개인들은 2억. 법인은 이렇게 또 2배로 들어야 돼. 이해되셨어요? 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억이니까 얼마 들어야 돼? 12억. 아, 그 말이에요. 자, 알고 보면 되게 쉽죠? 이 문제 알고 보면 되게 쉬워. 자, 그 다음에 76번. 76번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까? 틀린 걸 고르라 그랬어요? 왜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자, 출제자 마음이죠? 자, 출제자 마음이요. 이제 그렇게 좋아.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걸 골라라. 협회 공제약관에 공제 가입자인 개공 후 고의 동그라미. 고의로 사고를 쳤어. 그래도 공제금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그럼 공제제도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 맞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보험 같으면 고의로 사고 쳐버리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고의든 과실이든 지급하죠. 공제금도 마찬가지. 고의로 사고 쳐도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을 잘 봐봐. 개공은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보증금이 지급된 경우에 15일 내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증 지급액을 보존한다. 이 질문 맞으세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지급이에요. 부족액. 맨날 강조했던 거잖아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아니, 그 지문 읽을 때 안 보여, 아직도? 네, 보이기 시작해. 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지급액이 아니라 뭐다? 부족액 보존. 자, 3번.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더라도 사무소마다 보증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자, 분사무소마다 얼마씩? 그래서 추가 설정이에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 보증으로 대신한다. 이건 틀렸고. 자, 4번. 지역농협은 농협협동조합법이 정한 바에서 보증 설정해야 돼? 중개사법 시행령. 아까 이야기했죠? 농지를 중개한다. 이것은 농협협동조합법이 맞아. 근데 보험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나와요. 이 법적 근거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이게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5번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 업무 보증 액수뿐만 아니라 방법이 있어도 달라요? 아니요. 둘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보증 설정 금액 얼마? 1억. 그죠? 방법은? 셋 중 하나. 똑같죠? 예, 근데 다르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몇 번 정답? 1번. 자, 그래서 보험 문제가 앞으로 나오면 맞춰줘야 돼? 틀려줘야 돼? 맞춰줘야 돼. 지금까지는 틀렸을지라도 앞으로는 그냥 맞추면 돼. 모의고사도 곧 보죠? 네. 어? 네. 언제 봐? 이번 주. 그래서 이제 다 맞추면 돼. 다 맞추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에? 저번 주보다? 뭐 상대적이겠지. 그렇죠? 상대적인데, 근데 공부를 했으면 그냥 다 맞출 거예요. 됐죠? 좋아. 뭐 어쩐다고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왜 그러냐면 전범위가 나오잖아, 문제가. 전범위가 나오면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잊어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배우면 뒤에 잊어먹고, 뒤에 배우면 앞에 잊어먹고, 중간에 보면 앞뒤 다 잊어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이제 경매 문제 나오면 아물아물하고. 그렇죠? 결격 사유도 한 2, 3주 됐죠? 결격 사유 문제 또 나오면 이거 이상하고 아물아물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래서 지식을 모아야 돼. 모으면 언제 이제 모아줘요? 9월 달에 이제 모으잖아요. 그럴 때 점수 팍 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스템대로 쭉 따라가면 돼. 물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도 잘 나올 거예요. 공부 좀 전 범위에서 하시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요약집이라도 한번 쭉 읽고 시험 보도록 해보세요. 전 범위에 다 있고.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 보기 전에 요약집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57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들어있어요? 네. 자, 이 파트는 암기사항들이 많아요. 뭐 이해해가지고 될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암기사항이 많으니까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내용 많지 않잖아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예치 공고.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어.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얼마에 이루어졌어요? 1억. 그럼 가장 먼저 계약금 넘어갑니다. 한 10%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주기로 하고, 중도금 얼마 주기로 했어요? 4천. 나머지 잔금 얼마 주기로 했어요? 5천. 가정을 해봐. 그럼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그럼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 예치 공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해도 되고? 그럼 보통 우리가 개공들이 이거 공고해요? 거의 안 하죠?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하겠지. 그러면 제재 떨어지니까. 그럼 제재가 없어.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H 명의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럼 H 명의자 누구예요? 그것만 돼요? 개공도 되잖아요, 개공. 자, 개공도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뭐돼요? 은행법상 은행, 은. 자, 공제사업자가 공, 신탁업자가 신, 보험회사가 보, 채신관서가 전문회사가 전. 그럼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암기하세요. 거기 요약집에 보면 대통령이 정한 자 나와 있어요? 두 문자 동그라미 은공신 보채전. 집에 갈 때도 은공신 보채전. 학원 올 때도 은공신 보채전. 커피 마실 때도 은공신 보채전. 됐어요? 좋아. 그런데 이제 이걸 외워놨는데 신이 뭔지 몰라. 신탁업자, 공이, 공제사업자. 그럼 이제 두 문자는 거의 단점이잖아요. 외워놨으면 생각을 해야 돼. 은이 뭐지? 아, 은행이구나.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또 해야지. 이것만 달달달 외워놓고는 이제 뒤에 뭔지 몰라면 안 돼. 됐어요? 자, 그러면 개공명의로도 예측 가능하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 있어요. 거래 당사자는 돼, 안 돼? 안 돼요. 자, 거래 당사자 X. 소공 X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도 이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명의 안 되고 소공 명의도 안 되고 보존 명의도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안 돼.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치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에서 공제사업에서 신탁업자에서 신 등 그러죠. 등까지 등. 그래서 그까지 따라하면 안 되고 금, 공, 신, 등 이렇게 하겠어. 어떻게 한다? 금, 공, 신, 등. 어떻게? 금, 공, 신, 등. 이 등 속에가 채신관서 보험회사가 들어있어. 거의 비슷해요. 됐어요?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치 기간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까지 있어요? 예. 자, 예치 대상금은 자,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할 수 있고 잔금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자,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할 수 있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기관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보증서 발행기관은 뭐가 돼? 보증서 발행기관.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에서 금. 그 다음에 그냥 보험회사요,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약칭에서 뭐래? 금보. 약칭에서 뭐다? 금보.
약정에서 뭐다? 근보. 약정에서 뭐다? 근보. 자, 그래서 이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큰 3번에 보면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4줄 책을 보세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뭐 할 때? 해지할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 내용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가로를 묶어서 이게 근보예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자,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예치 명의자에 교부하고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여기서는 근보 알아야 되고 예치 명의자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다 알아야 돼. 그러면 사전 수령은 의무사항이에요? 임의사항이에요? 그럼 수령에 갈 수도 있고 의무조항은 아니야. 할 수 있다. 근데 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강조해놓고 뒤에 문제 바로 푸니까 또 못 잡아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전 수령은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려워. 머릿속에 잘 박히지도 않고. 그렇죠? 사전 수령은 할 수 있다요. 임의사항. 그 다음에 4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특칙 옆에다가 의무라고 적으세요. 의무사항인데 적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의무란 말은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다 해야 한답니다. 자, 7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예치하면 문제가 안 생겨. 은행이 망하기 전까지는. 망해더라도 요즘 다 인수가 되니까 그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누구 명의로 예치하면? 근데 이 사람이 찾아 써갖고 돈 달라면 없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의무사항을 두고 있는 거지. 자, 첫 번째가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하라. 자, 제목만 밑줄 보세요.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 안전보장에서 약정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자, 개공은 자기 소유 예치인과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죠. 하며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 의무.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그러면 분리해서 관리하면 뭐돼?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그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 써볼 수 있죠? 네.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예치된 금액만큼 다시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그 다음에 뭐, 공제 가입하든, 또, 공탁을 하든, 그러면 여기서 각종 증서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이 사본을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그럼 만약에 개공이 못 돌리면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다시 보험 드려야 돼. 그럼 이건 다 의무사항이죠. 그럼 이걸 위반하면 어떤 죄죠? 업무정지 들어가지. 위반하면 무슨 정지?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입니다. 자, 모르면 뭘 찍어야 돼? 업무정지.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끝나네. 뭐 하면 끝날까? H, 여기 계약금 반환체 문제 다 설명했잖아요. 하나 남았죠, 하나. 그렇지, 비용, 실비. 오, 좋아. 오, 좋아. 좋았어요. 자, 그러면 H, 비용, 실비. 누가 부담해? 취득 쪽에서 부담해, 취득. 취득 쪽에서, 이쪽에서 실비를 부담한다고. 취득을 해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취득을 해. 그러면 이제 그 계약금 반환 채무는 끝났어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문제 푸는 요령만 습득하면 돼. 78번. 한 3문제 정도만 풀면 돼요. 3문제. 78번 보고 있어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골라라. 1번.
개공은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경우 자기 소유 예치인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다. 자, 의무 2번. 개공은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어? 아니요. 없죠? 3번. 매도인, 임대인 등이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하고자 할 때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기관에게 교부하라 했어요? 예치명의자. 예치기관이 아니라 뭐다? 예치명의자.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이 따르는 금, 공, 신 등. 몇 번 정답? 4. 자, 금, 공, 신 등. 5번. 보증서 발행 기관은 예치 기관과 똑같아요? 아니요. 보증서 발행기관이 뭐예요? 금보. 금보고. 예치 기관은 금공신 등. 됐어요? 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자, 뒷페이지 싹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81번 문제. 자, 81번 보고 있어요? 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개공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걸 의뢰한 경우 계약 이행 완료, 계약 해제 등 사유로는 계약금 등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 동의 방법 등을 뭐 해야 된다? 약정을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맞죠? 네. 거래 안전보장을 위한 약정하라 이거고. 2번. 개공이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네. 맞고. 3번. 이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맞았어요? 네. 맞고. 자, 개공이 이러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이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채무 수실을 받는 맞았어요? 자, 이전 쪽에 받아요. 취득. 이따 실비 배우겠지만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취득. 이해됐어요? 예. 자, 4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중도금을 예치할 것을 공고. 예치 공고사항이니까 중도금 예치를 공고했죠? 네. 거래 당사자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중개계약이 해지돼? 아니요. 해지돼 안 돼.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뭐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맞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82번. 이런 문제가 어려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고.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상 거래 당사 의뢰에서 개공 명의로 계약금도 금융 예치할 거 개공 의무. 자, 누구 의무를 물었어요? 자, 이거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이죠 지금. 의무사항인가 아닌 걸 골라내라. 이걸 아닌 걸 골라내라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봐보세요. 인출에 대한 동의 방법, 실비 등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약정. 이 약정하여야 한다. 의무 맞죠? 네. 이거 맞아. 의무 맞네. 자, 2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한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의 교부 의무요. 아니에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어제도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아까 사전 수령 다시 봐봐. 거기 57페이지 3번 요약집 57페이지 3번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줄부터 보세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계약금을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거 그 지문이야. 뒤에 잘라서 내버리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러지. 그죠? 이것은 의무요 할 수 있다. 임의사항. 그러니까 미리 찾아갈 수도 있고 안 찾아갈 수도 있고 미리 찾아갈 수도 있고 안 찾아갈 수도 있고 미리 찾아갈 수도 있고 안 찾아갈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 예. 임의사항 2번이 정답이네. 자, 3번. 예치금 지급 보장을 위한 보증 설정 증서를 교부. 맞습니까? 네. 개공은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맞아요? 네. 자,
보증서 교부하라 의무. 교부해야 한다. 의무. 그 다음에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의무. 그 다음에 5번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수령만 임의사항이고 저 세 가지는 전부 다 의무사항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위반하면 아까 어떤 죄제? 업무정지. 1, 3, 4, 5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했어요. 2번은 제재가 없고 할 수 있다니까. 자, 1, 3, 4, 5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이거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오면 이런 게 의외로 어려운 문제야. 됐어요? 예. 의무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거 아닌 걸 골라내라. 됐어요? 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 그렇지, 쉬어야지. 오랜만에 한 번 맞췄어. 아, 휴식 같습니다.